안녕하세요,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상거래 채권 중에 그 공사에 관련한 채권, 즉 그 공사 대금에 관련한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 추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이 공사 관련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채권의 성질상 그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채무자나 채권자나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약 내용이나 그리고 또 그 공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하자 문제라든가 이런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들 때문에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그 대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소송으로 이렇게 가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떤 이런 물품 대금과 같이 원인 관계가 뚜렷하게 물건을 납품을 하고 대금을 못 받는 이런 게 원인 관계가 뚜렷한 이런 채권하고는 달리 이 공사 대금에 관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 관계를 정확히 잘 따져서 하셔야 되고,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도 또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. 그 표준 계약서대로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계약서만 이렇게 날인을 하시지 마시고 특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기재를 하셔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사 내용을 봤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공사 형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,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무슨 상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제 건물을 짓는 뭐 발주하는 그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, 그 건물을 이제 받아서 지어주는 그런 이제 건축업자가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랬을 경우에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서로 상대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그 건축업자가 건물을 다 지어줬는데,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대금을 안 줬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채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게 아니고 건축주가 이제 발주를 했는데, 그러고 나서 뭐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돈을 이렇게 먼저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총 건축하는 그 대가가 계약 금액이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했을 때에 그 뭐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선급금을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라든 이렇게 이제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를 이 건축업자가 돈을 받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약이 나중에 뭐 해지가 된다든가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는 건축주가 되는 거죠. 건축주가 되는 거고, 그 채무자는 이제 건설업자가 건축업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채무자 채권자를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, 그리고 이제 채권자나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뭐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, 이렇게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원인 관계도 다양하고, 그리고 또 이 건물이나 이거를 착공을 해서 이제 지을 경우에,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중간 검사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야 나중에 이제 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치르게 되는데, 나중에 이제 돈을 안 주는 대금을 그 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치르게 되는 원인이 무슨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걸 이제 다투면서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.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뭐 그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어요.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리다 보니까. 자,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뭐 당사자가 확실하는 거죠. 채권자, 채무자가 확실하게 양 당사자가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뭐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,
만약에 이제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정확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만약에 그 소송이 제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 특히나 이제 이 건설 또는 이 공사대금 관련한 채권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사업자 또는 뭐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채무자의 그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꼭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. 그 소송하시기 전에. 왜냐하면 법인도 껍데기 법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신용도도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개인 그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. 그리고 사업자 자체도 본인은 신용불량인데 뭐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, 그리고 이제 이 공사대금은 상거래이기다 보니까 그 시효가 3년밖에 안 됩니다. 그 상당히 짧아요. 단기 시효에 그 해당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대금이 연체가 된다든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빠른 조치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대금이 이제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의 이제 신용 상태라든가 뭐 세금 체납 관계, 국가의 세금이 체납이 돼 있는지, 신용 상태가 양호한지, 그리고 또 뭐 그 신용 등급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기본 자료로 바탕으로 해서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면서 소송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, 그리고 또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하는 게 물론 법인이면은 법인 통장을 압류를 한다든가 뭐 개인 통장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건설 관련 채권이다 보니까 다른 공사 현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공사 현장을 제3채무자로 삼아서 그 압류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받을 채무자가 대금을 압류를 해서 채권 만족을 얻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물품대금 채권하고 좀 달리 채권 추심하는 방법도 조금 상이하게 좀 다르고 또 경우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채권 추심할 때에 첫 단추를 상당히 잘 껴서 그 순서대로 잘 진행을 하셔야, 그래야 채권 추심하는데 지장 없이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경험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채무자 상태가 안 좋은데 소송만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나온들 그 판결문 가지고 압류를 해본들 채무자가 가진 게 없고 신용불량이고 법인도 껍데기이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그런 경우는 뭐 신용정보회사에다가 넘긴다고 한들 신용정보회사에서도 할 게 없어요. 그럴 경우에는.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하실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시기 전에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채무자를 뒷조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채권 추심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그 올바른 채권 추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